수능 국어 독서 인문 제시문 완전 정복 1편. 인문 제시문의 4가지 주요 유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국어에서 진짜 무서운 보스 몬스터 중 하나인 독서 인문 제시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나요? 시험지에서 플라톤이나 칸트 같은 이름이 보이면 벌써 식은땀이 나고 존재니 자유니 하는 말들이 나오면 머리가 새하얘지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인문 제시문만 보면 외계어 같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문제들에도 숨겨진 패턴이 있더라고요. 마치 게임 공략법처럼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인문 제시문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추상적인 개념들 때문이에요. 존재, 자유, 정의 같은 건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마치 공기처럼 있는 건 알겠는데 잡을 수가 없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복잡한 논리 구조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또 비교하고 대조하고 마치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요. 세 번째는 전문 용어들이에요. 이데아, 헤게모니, 미메시스 같은 말들을 처음 들으면 진짜 외국어 같죠. 마지막으로는 서양 철학자들의 사상이에요. 칸트니 플라토니니 하는 할아버지들이 몇천 년 전에 생각한 걸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니까 어렵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유형별로 패턴이 있거든요. 마치 포켓몬 타입별로 약점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인문 제시문의 4가지 주요 타입을 알아보죠. 첫 번째 타입은 철학적 제시문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념의 정의와 논리적 관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존재, 자유, 정의, 윤리, 인식 같은 주제가 나오고요. 논리 전개는 보통 개념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논증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시기예요. 출제할 때는 주로 철학자들끼리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개념들끼리는 어떤 관계인지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칸트 할아버지가 말한 의무와 자율성이 어떤 관계인지,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가 뭔지 이런 걸 물어보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핵심 개념의 정의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는 B다, 어와 B는 서로 반대다 이런 관계를 잘 정리해 두세요. 두 번째 타입은 문학이나 예술 이론 제시문이에요. 이건 예술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탐구라고 보면 돼요. 문학의 기능이 뭔지, 예술이 독립적인지, 미적 가치가 뭔지 이런 걸 다뤄요. 보통 예술 현상을 먼저 보여주고 그걸 이론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의미를 찾아내는 식으로 전개돼요. 문제로는 예술과 현실이 어떤 관계인지,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와 독자가 감상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문학이 사회에 참여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예술을 위한 예술이 맞는지 이런 논쟁들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구체적인 작품 사례와 추상적인 이론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술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세요. 세 번째 타입은 역사나 사회적 제시문이에요. 이건 변화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영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대화, 계층 이동, 문화 변동, 사회제도 같은 주제가 나와요. 어떤 현상을 먼저 제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결과와 의미를 찾아내는 시기예요. 문제로는 시대끼리 비교해보거나 원인과 결과의 관계,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걸 물어봐요. 산업혁명이 사회를 어떻게 바꿨는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걸 다루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면서 읽어야 해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흐름 말이에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하세요. 마지막 4번째 타입은 윤리나 가치론적 제시문이에요. 이건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을 탐구하는 거예요. 도덕적 판단을 어떻게 할지, 윤리적 딜레마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가치들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다뤄요. 보통 가치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여러 가지 관점을 검토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시기예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정의로운 분배가 뭔지 이런 걸 물어봐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들을 잘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글쓴이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더 구체적인 독해, 전략과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수능 국어 독서 입문 제시문.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패턴을 파악해서 정복해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